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영하 35도 혹한 속 몽골의 버스 절반이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떨었고 아이들은 등굣길 버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몽골 정부의 부청장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산 버스? 그건 중국 기술 흉내낸 나라의 물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 남자. 서울에 도착한 지 단 10분 만에 그의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로 이겨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바야르 도르지입니다. 올해 64세죠. 울란바토르시 버스조달청에서 부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기계공이었어요.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기계 소리만 들으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불안했어요. 11월 말인데 벌써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상청에서는 이번 겨울이 지난 20년 중 가장 춥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새로 들여온 중국산 버스들이었어요. 부청장님, 또 민원 들어왔습니다. 김 주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번엔 뭐죠? 15번 노선 버스 세대가 또 히터 고장났대요. 승객들이 얼어 죽을 뻔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이런 일이 한 달 사이에 10번도 넘게 일어났거든요. 중국에서 들여온 신형 버스 60대 중 절반 이상이 히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동도 잘 안 걸리는 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청장님께 보고 드렸나요? 네, 내일 긴급회의 소집하신답니다. 시장님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들 오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대차 몽골 지사에서 정비팀장으로 일하는 녀석입니다. 33살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자동차만 보면 눈이 반짝이는 놈이죠. 아버지, 버스 문제 심각하다면서요? 그래, 좀 골치 아프긴 하다. 오드가 찻잔을 놓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중고버스 재고가 좀 있거든요. 한국에서 쓰던 것들인데 상태가 꽤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버스? 그거 결국 중국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니야? 차라리 원조 중국 것이 낫겠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한국 버스는 추위에 강하다고 소문났거든요. 시베리아에서도 잘 돌아간다고. 소문이 뭘 증명하나. 나는 실무 20년 한 사람이야. 기계는 브랜드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는 거다. 오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녀석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검증된 것만 믿는 편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시장님, 청장님,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둘러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도르지 부청장, 상황 보고해 주시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중국산 버스 32대가 히터 고장으로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시동 문제가 심각해요. 이번 주말부터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더 걱정됩니다. 대안은 없나요? 중국 본사에 AS 요청했는데 부품 수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교통과장이 말했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중고버스 임대 제안이 들어왔던데요. 검토해볼까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한국 기술이 뭐 대단합니까? 중국 것 흉내내서 만든 게 고작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는 원조 기술을 믿어야 합니다. 중국 본사에서 기술자 파견받아서 제대로 수리하는 게 맞아요.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중국 쪽과 연락 계속해 보시오. 하지만 시민들 불편이 계속되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야겠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제 확신이 얼마나 흔들릴지를요. 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영하 28도까지 떨어진 그날 아침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툼르가 타던 7번 버스가 도심 한복판에서 멈춰선 거예요. 히터는 물론이고 시동까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승객 30여 명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1시간 넘게 갇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중국 본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부품 배송이 또 늦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편분이세요? 부인께서 저체온증과 폐렴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툼르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이신 분이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되셨네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고집부린 중국산 버스 때문에 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기자들 연락이 쏟아져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시 교통 담당 부청장의 아내가 버스 고장으로 입원했다는 뉴스였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청장님이 부르셨어요. 도르지, 어제 일 들었네. 부인은 괜찮은가? 네, 다행히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기자들이 난리야. 당신 아내 일을 빌미로 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네. 창밖으로 시청 앞 광장이 보였어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 히터 고쳐라, 시민 안전 책임져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 열어야겠어. 잔이가 나가서 해명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 표정이 매서웠습니다. 준비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어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부청장님 아내분도 피해자가 되셨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툼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주 안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국 본사 답변은 여전히 미지근했고 부품 도착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오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다른 방법 생각해보세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한국 버스 말인가? 네, 적어도 추위에는 검증됐어요. 러시아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러시아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몽골보다 더 추운 곳에서 쓴다면 어느 정도 믿을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겠지? 중국산보다 비싸긴 하지만 AS나 내구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길고 혹독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알겠다. 한번 알아보자. 오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몽골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제 자존심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툼르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고집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 땅을 밟을 줄은 몰랐어요. 시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 부품 조달 업무차 출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버스 시설을 몰래 둘러보러 온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추위였어요. 영하 10도 정도였는데 몽골에 비하면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한국 버스들이 진짜 추위에 강한지였어요. 현대자동차 관계자 박지영 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몽골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네, 올해 겨울이 특히 심합니다. 송도로 가는 차 안에서 박 팀장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들의 내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엔진 예열 장치, 이중 단열재, 특수 배터리 같은 기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송도 물류센터였어요. 거대한 창고 안에 중고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은 것들도 있었는데 외관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버스들이 몽골로 수출 예정인 것들입니다. 박 팀장이 한 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파란색 도시버스였는데 앞 유리창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코드가 뭔가요?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히터 점검은 언제 했는지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어봤어요.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히터 필터 교체일, 온도 센서 점검일, 심지어 좌석 청소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버스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요.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버스를 그냥 운송수단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현대 글로비스 정비센터였습니다. 영하 15도로 설정된 냉동 시험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버스 엔진 시동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하 25도까지 테스트합니다. 몽골 환경을 고려해서요. 정비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히터도 금세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이 버스 몇 년 된 거죠? 8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로 운행했던 거예요. 8년 된 중고차가 이렇게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몽골의 새 중국산 버스들은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서울교통정보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각 버스의 엔진 온도, 히터 작동 여부, 연료 잔량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나요? 네, 히터가 고장나면 1분 안에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 버스를 투입하죠. 화면을 보니 실제로 한 대의 버스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교통센터 직원이 즉시 해당 노선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대체 버스 보내드릴게요. 승객들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보다 승객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박 팀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몽골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중국 기술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용자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게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다는 걸 말이죠. 오후에는 실제 도로 테스트를 봤습니다. 10년 된 현대버스가 경기도 산간 도로를 달렸어요. 영하 18도의 추위 속에서도 히터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몽골은 이보다 더 춥죠? 네, 영하 30도는 기본이에요. 그래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버스들은 시베리아에서도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시스템을 몰랐을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몽골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를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넘게 믿어왔던 제 기술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오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뭔데?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대차 정비소로 오세요. 현대차 몽골 지사 정비소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29도였어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니 오드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낡은 파란색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10년 전에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버스예요. 지금까지 시내에서 운행하던 거거든요. 버스를 자세히 보니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 추위에 시동이 걸릴까? 한번 보세요. 오드가 운전석에 올라가서 시동키를 돌렸어요. 엔진이 약간 거칠게 돌더니 금세 안정됐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네.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니 몇 명의 정비사들이 다른 버스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몽골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볼드입니다. 여기서 수석 정비사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버스 정말 10년 된 거 맞나요? 네, 2015년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큰 고장 없이 잘 다니고 있어요. 바트볼드가 저를 정비 기록대 앞으로 안내했어요. 벽에 걸린 차트에는 각 버스별로 정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한 달에 한 번씩 히터 시스템 점검을 받아요. 겨울철에는 더 자주 하고요. 중국산 버스들도 이렇게 관리하나요? 바트볼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산은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요. 설계도도 제대로 안 주고 AS 매뉴얼도 부실하고요. 작업대 위에는 각종 부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산과 중국산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게 히터 코어인데 재질부터 다릅니다. 한국산은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데 중국산은 일반 철판이에요. 실제로 중국산 부품은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어요. 불과 1년 사용한 건데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설계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쪽은 오래 쓰는 걸 전제로 만들고 중국 쪽은 당장 돌아가는 데만 신경 쓰는 느낌이에요.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10년 된 버스였습니다. 다른 정비사가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 추위에도 문제없이 다니네요. 네, 한국산은 추위에 정말 강해요. 35도까지 내려가도 시동 걸어본 적 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몽골 역사상 가장 추웠던 겨울이 영하 38도였는데 그 정도 추위에서도 견딘다는 얘기였습니다. 버스가 정비소 마당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정비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합니다. 히터도 잘 나오고 엔진도 부드러워요. 저는 직접 버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좌석은 낡았지만 실내 온도는 따뜻했습니다. 10년 된 중고버스인데도 신차 못지않게 쾌적했어요. 이 버스들이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바트볼드가 대답했어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혹독한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부품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되시죠?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예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트볼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시스템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매일 버스 타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동안 기계의 성능만 생각했지 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바트볼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감춘 게 아니라 안 보려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 순간 한국에서 박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보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비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 10년 된 버스를 다시 봤어요. 낡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비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산 버스 도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밤새워 자료를 정리하고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손끝이 시려워도 계속 타자를 쳤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청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청장님이 첫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격이 중국산의 2배네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구성 비교표와 정비비 절감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시 간부회의가 열렸어요. 시장님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차례대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 정비 시스템 비교, 내한 성능 데이터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재정국장은 예산 부족을 지적했고 기획실장은 정치적 위험성을 우려했어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시장님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보류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허탈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부딪히니 더 답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하 32도까지 떨어진 추위였습니다. 거리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 시민들이 보였어요. 또 다른 버스 고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오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결과를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류됐다. 오드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실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 가는 건가요? 저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산도 문제고 정치적 부담도 컸어요. 그때 오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버스를 타고 살아야 합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매일 시동 걸릴까 걱정하고 히터 나올까 불안해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기운이 빠졌습니다. 오드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간 일, 매일 고장나는 버스들,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시민들 얘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툼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또 다른 버스 고장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15번 노선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섰다는 뉴스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집만 부렸던 제가 굽힌 거였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전면 교체가 어렵다면 시범 사업으로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한 노선만이라도 한국산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범 운행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더 혹독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한 지 사흘 후 울란바토르에 올해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기상청 발표로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40년 만의 혹한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교통통제센터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부청장님, 대형 사고입니다. 중국산 버스 절반 이상이 시동이 안 걸려요. 급히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운행 불가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60대 중 22대가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정류장에는 30분 넘게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내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등교길에 완전히 멈춰선 거였습니다. 아이들 25명이 영하 33도 추위 속에 갇혀 있었어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히터는 물론이고 엔진까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행히 인근 상점에서 아이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5명이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야 했어요.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 앞에 쏟아졌어요. 부청장님,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책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버스 도입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시범 도입이라도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대사관 담당자는 적극적이었어요. 몽골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즉시 본국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뉴스에서 통학버스 사고를 계속 보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툼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청으로 출근했어요. 시장실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항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지켜라, 버스 교체하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저를 급히 부르셨어요. 도르지, 상황이 심각해. 시민들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면서? 네, 긴급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봤습니다.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만큼은 예산 문제를 넘어선 것 같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때 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중고버스 10대를 긴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도착해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오후에 교통통제센터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산 버스 추가로 8대가 더 고장났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제 절반도 안 되는 버스로 시내 교통을 감당해야 했어요.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10분 간격으로 오던 버스가 30분씩 걸렸어요.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교통 대란을 보도했어요. 시민 인터뷰가 나왔는데 모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 버스가 빨리 도착해서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통학버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또 어떤 사고 소식이 들려올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부청장님, 시범 도입 프로그램이 승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중고버스 10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언제 도착하나요? 이번 주말까지 육로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정비 전문가 2명도 함께 파견돼요. 금요일 오후 중국 국경을 통해 트럭 5대가 울란바토르로 향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국산 중고버스 10대를 실은 트럭들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국경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토요일 새벽 5시 트럭들이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조달청 차고지로 직접 들어왔어요. 저는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에서 파란색 버스가 내려졌어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았지만 외관이 깨끗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버스들도 차례로 내려졌어요. 모두 상태가 양호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비 전문가들도 함께 도착했어요. 김철수 팀장과 이영호 기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20년 넘게 버스 정비를 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추위가 정말 심하네요. 영하 30도라니.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자신 있어 보였어요. 이 정도 추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까요? 네, 시베리아에서도 운행되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점검 작업이 시작됐어요. 김 팀장과 이 기사가 버스마다 엔진, 히터, 전기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드도 현대차 몽골 지사에서 정비팀을 이끌고 왔어요. 저는 직접 첫 번째 버스에 올라가 봤습니다. 좌석은 낡았지만 실내가 깔끔했어요.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오드가 운전석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네.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부딪혔을까 싶었어요. 일요일 아침 영하 32도의 추위 속에서 시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10대 모두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어요. 히터도 5분 안에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김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몽골 겨울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했던 7번과 15번 노선에 각각 5대씩 투입했어요. 첫날부터 시민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히터가 정말 잘 나와요. 시동도 바로 걸리고 엔진 소리도 조용하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들려오는 시민들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직접 7번 노선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10년 된 중고버스였지만 실내 온도가 쾌적했습니다. 엔진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 기사도 만족해했습니다. 부청장님, 이 버스 정말 좋아요. 아침에 시동 걸 때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기사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현지 언론에서 시범 운행 소식을 보도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 인터뷰에서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목요일 오후 교통부에서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시범 사업 성공에 대한 격려였어요. 시장님도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날 저녁 오드와 함께 정비소에 들렀어요. 한국 전문가들과 몽골 정비사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믿으시죠? 오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오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확대 도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시범 운행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20대를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집에서 툼르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한국산 버스 시범 운행 성공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네요. 툼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았어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중고버스들은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어요. 영하 35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말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히터 성능과 시동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결과 시청에서는 확대 도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30대를 더 들여와서 주요 노선에 배치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예산 문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게 시장님 방침이었어요. 2월 중순 교통부에서 정식 감사장이 내려왔습니다. 울란바토르시 교통 개선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감사장을 받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부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주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7번 노선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10년 된 한국산 중고버스였지만 새 버스처럼 편안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들 따뜻한 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새 수첩을 펼쳤어요. 예전에는 기계 사양과 가격만 적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터 온도, 정비 이력, 승객 만족도 같은 사람 중심의 데이터들이었어요. 오늘 7번 노선, 실내 온도 24도, 승객 반응 양호. 이런 식으로 적어나갔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된 거였어요. 3월 초 한국에서 추가 버스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15대였어요. 모두 8년에서 10년 된 중고차들이었지만 정비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다시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현지 정비사들 교육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몽골 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죠. 일주일간 집중 교육이 진행됐어요. 한국식 정비 매뉴얼, 부품 관리 시스템, 예방 정비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모두도 교육에 참여해서 통역을 도와줬어요. 교육 마지막 날 저는 직접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몽골 정비사들이 한국 방식으로 버스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체계적이고 꼼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바트볼드 수석 정비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4월이 되자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산 버스들은 여전히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내구성도 뛰어난 거였어요. 그즈음 중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버스들의 무상 AS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후였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한국산으로 교체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담당자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5월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오드와 함께 정비소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서 한국산 버스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어떠세요? 처음으로 안심이 된다.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아침마다 버스 고장 소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요. 오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시대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동안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계의 성능보다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6월에는 전체 노선의 70%가 한국산 버스로 교체됐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버스 관련 민원도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나머지 노선들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집에서 툼루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지. 그 일을 계기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겨울이 올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버스들이 있었고 그 버스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64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